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스트롯사에서 탑10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들과 그중 MVP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인기 예측이 아니라 실력, 서사, 무대 장악력, 그리고 프로그램이 원하는 얼굴까지 모두 고려한 이야기입니다. 미스트롯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무대에 선다는 것은 곧 트로트 시장 전체의 중심에 서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탑10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이후 몇 년간 트로트 판도를 좌우할 핵심 인물 명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미스트롯사는 첫 회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 제작진의 연출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가자들의 밀도가 이전 시즌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실력만 좋은 참가자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가수, 이미 브랜드를 가진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경쟁의 차원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이소나입니다. 이소나는 첫 무대에서 곧바로 진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정석을 정확히 이해하고 흔들림 없는 호흡과 발성으로 무대를 끌고 가는 모습은 초반부터 다른 참가자들과의 급을 갈라놓았습니다. 이소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무대에는 계산된 감정 과잉도 없고 불필요한 테크닉 과시도 없습니다. 대신 한 소절 한 소절마다 관객이 트로트에서 기대하는 정서, 즉 한과절제, 그리고 여백이 정확히 살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를 두고 송가인의 뒤를 잇는 정통계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스트롯사는 이소나 한 사람의 독주를 허락할 만큼 단순한 무대가 아닙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참가자들이 서로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실력으로, 누군가는 화제성으로, 또 누군가는 서사와 캐릭터로 존재감을 증명합니다. 탑10을 예측한다는 것은 결국 이 다양한 무기들 중 어떤 것이 끝까지 살아남을지를 가늠하는 작업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트롯의 역사상 MVP는 단 한 번도 노래만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힘, 방송이 필요로 하는 서사, 그리고 대중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이미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MVP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스트롯사 탑10을 구성할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왜 이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누가 가장 MVP에 가까운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력과 경력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또 다른 강력한 후보들이 등장합니다. 미스트롯사에서 탑10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축은 바로 압도적인 실력과 이미 검증된 경력을 가진 참가자들입니다. 이들은 화제성이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단 한 소절만으로도 판세를 바꿀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는 바로 이 범주에 속한 핵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은 이소나입니다. 최에서 언급했듯 이소나는 이미 첫 무대에서 진을 차지하며 상징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이후입니다. 초반 반짝 활약으로 끝나는 참가자들과 달리 이소나는 매 무대마다 완성도와 안정감을 유지하며 흔들림 없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나의 가장 큰 무기는 전통 트로트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감정을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서도 청중이 기대하는 정서를 정확히 건드리는 선에서 멈출 줄 압니다. 이는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무대 경험에서만 나오는 감각입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인물은 윤태화입니다. 윤태화는 이미 이전 시즌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한 바 있으며 이번 미스트롯사에서는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폭발적인 가창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시즌에서는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윤태화의 무대는 듣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고음에서의 안정감, 중저음에서의 울림, 그리고 곡 전체를 관통하는 호흡 설계까지 어느 하나 허술하지 않습니다. 이런 완성형 보컬은 심사위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제작진에게는 안전한 선택지로 인식됩니다. 탑10 안정권을 넘어 후반부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저구를 빼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구는 특유의 허스키한 음색과 깊은 내공으로 무대에 서는 순간 공기를 바꿔놓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꾸밈이 없고 대신 날것의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구의 무대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롯 시리즈의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호불호가 없는 무대보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무대가 더 오래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저구는 바로 그 유형의 참가자입니다.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소나, 윤태화, 저구.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대 위에서 실력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가수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경쟁자가 탈락해도 흔들리지 않고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이들 중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 MVP 레이스의 가장 앞줄에 설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요소, 바로 대중성과 화제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력 못지않게 여론과 화제성을 움직이는 인물들, 즉 방송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참가자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미스트롯 4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인물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만이 아닙니다. 방송이라는 무대 위에서 대중의 시선을 붙잡고 투표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힘, 즉 화제성과 대중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서는 바로 이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참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인물은 이엘리아입니다. 이엘리아의 등장은 그 자체로 미스트롯 4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대중에게 얼굴이 익숙한 A급 배우가 트로트 오디션 무대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프로그램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엘리아가 주목받는 이유는 유명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배우 특유의 표현력과 감정 전달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장면을 연기하듯 곡을 풀어내며 시청자의 몰입을 유도합니다. 이 방식은 기술적인 완성도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저음에서 묻어나는 음색의 매력은 트로트 무대에서 희소한 자산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를 붙잡는 힘이 있고, 이는 반복 시청과 재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대중투표에서 이엘리아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인물은 신현희입니다. 신현희는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를 바꿔놓는 에너지를 가진 참가자입니다. 밝고 경쾌한 이미지, 그리고 듣는 사람을 미소짓게 만드는 음색은 미스트롯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신현희의 강점은 무대 밖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녀의 무대 클립은 짧은 영상으로 편집되었을 때 특히 강력한 확산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온라인 화제성으로 이어지고 프로그램 전체의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카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현희의 안정감입니다. 밝은 캐릭터에 가려지기 쉽지만 기본적인 가창력과 리듬감 역시 탄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위기 메이커가 아니라 꾸준히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참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엘리아와 신현희는 공통적으로 방송이 원하는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대를 통해 이야기하고 캐릭터를 통해 팬층을 확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참가자는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미스트롯사의 경쟁 구도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축, 다른 하나는 화제성과 대중성으로 흐름을 만드는 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MVP는 이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미스트롯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인물들, 즉 세대 교체와 음악적 실험을 상징하는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스트롯 4가 이전 시즌들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변화의 방향성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무대와 동시에 트로트의 확장을 시도하는 참가자들이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에서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 즉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해석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홍성윤입니다. 홍성윤은 가야금 연주와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무대로 단숨에 시청자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홍성윤의 강점은 음악적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되 뿌리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전통 악기의 질감을 살리면서도 무대를 촌스럽지 않게 설계하는 감각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차별성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인물은 정연우입니다. 정연우는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미스트롯 사과놀이는 세대 확장의 핵심 카드입니다. 외형적인 화제성을 넘어 그녀는 무대 위에서 생각보다 훨씬 진지한 태도로 음악에 접근합니다. 정연우의 무대는 전통 트로트와 뉴트로트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과도하게 새로움을 강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거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이 균형 감각은 젊은 시청자와 기존 트로트 팬층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신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신주는 이번 시즌의 대표적인 다크호스입니다. 무대마다 색다른 편곡과 해석을 시도하며 트로트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이신주의 무대는 나가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성이 바로 그녀의 경쟁력입니다. 심사위원과 시청자 모두 다음 무대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참가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신주는 그 희소한 유형에 속합니다. 홍성윤, 정연우, 이신주, 이 세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트로트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다음 라운드를 통과하기 위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가수인지, 어떤 음악을 할 것인지를 무대 위에서 증명합니다. 미스트롯사에서 이런 유형의 참가자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작진 역시 이러한 흐름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무대는 점점 좁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랜 경험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탑10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은 참가자들, 즉 흔들리지 않는 베테랑들의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스트롯사의 경쟁이 후반으로 갈수록 치열해질수록 의외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유형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베테랑들입니다. 화려한 반전이나 자극적인 서사 없이도 매 무대에 일정한 완성도로 신뢰를 쌓아가는 참가자들입니다. 에서는 이러한 안정성과 경험을 무기로 탑10을 지켜낼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인물은 허찬미입니다. 허찬미는 이미 여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치며 경쟁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고 언제 힘을 조절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허찬미의 무대는 항상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합니다. 가창, 퍼포먼스, 무대 매너 어느 하나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는 탈락 위험이 낮고 제작진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안정적인 선택지로 인식됩니다. 탑10에 꾸준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김지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지현은 오랜 활동 경력을 통해 이미 자신만의 무대 감각을 완성한 가수입니다. 그녀가 선보이는 트로트에는 자연스러운 여유와 노련함이 묻어 있습니다. 김지현의 강점은 추억과 현재를 동시에 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는 익숙한 정서를, 젊은 시청자들에게는 완성도 높은 라이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화제성보다 훨씬 오래가는 힘입니다. 허찬미와 김지현은 공통적으로 무리한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며 점수를 쌓아갑니다. 이 전략은 시즌 초반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합니다. 미스트롯 시리즈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이런 베테랑형 참가자들이 중요한 분기점에서 판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탈락이나 급격한 기복이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제 탑10의 윤곽은 거의 드러났습니다. 실력으로 밀어붙이는 강자들, 화제성으로 판을 흔드는 인물들, 그리고 안정감으로 끝까지 버티는 베테랑들. 이 모든 요소가 한 무대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MVP에 가까운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인물들을 한자리에 놓고 미스트롯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름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미스트롯 사 탑10을 구성할 수 있는 인물들, 그리고 그들 각각이 가진 무기와 한계가 모두 드러난 시점입니다. 에서는 오직 하나의 질문에 집중합니다. 과연 누가 MVP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먼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미스트롯에서 MVP는 단순한 최종 우승자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고 트로트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물이 진정한 MVP였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후보군은 자연스럽게 좁혀집니다. 화제성과 대중성만 놓고 본다면 이엘리야와 신현희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엘리야는 배우라는 배경과 독보적인 이미지로 프로그램 외부의 관심까지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신현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캐릭터와 무드로 젊은 시청층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MVP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무대 한 방이 더 필요합니다. 변화와 혁신의 상징인 홍성윤, 정현우, 이신주 역시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미스트롯사가 새로운 시즌이라는 점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얼굴들입니다. 하지만 MVP라는 자리는 실험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대중이 반복해서 소비할 수 있는 완성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베테랑 그룹인 허찬미와 김지연은 안정성 면에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프로그램의 얼굴이 되는 순간적인 폭발력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탑10과 TOP5에는 매우 적합하지만 MVP 경쟁에서는 한 발 뒤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했을 때 가장 앞에 서 있는 이름은 다시 이소나로 돌아옵니다. 이소나는 실력, 전통성, 서사, 그리고 무대 장악력까지 4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드문 참가자입니다. 첫 무대에서 진을 차지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중심을 놓치지 않았고 흔들림 없는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소나의 가장 큰 강점은 시간이 그녀의 편이라는 점입니다. 시즌이 길어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유형의 가수입니다. 대중은 점점 더 그녀의 무대를 신뢰하게 되고 제작진 역시 프로그램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수는 존재합니다. 라이브 무대에서의 감정 폭발, 예상을 뛰어넘는 편곡, 혹은 극적인 서사 한 장면이 판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MVP 레이스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인물은 분명합니다. 미스트롯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즌이 끝난 뒤에도 가장 오래 기억될 이름, 가장 많은 무대를 책임질 얼굴이 누구인지는 이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이소나가 끝까지 중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될까요? 이 경쟁의 결말은 결국 무대 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미스트롯사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MVP라는 개념은 단순히 프로그램 내부의 성적표로만 정의되기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짜로 가려내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1등이 아니라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VP 분석은 자연스럽게 무대 밖의 세계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음원과 행사 시장에서의 지속력입니다. 미스트롯 시리즈 출신 가수들 중 일부는 결승 무대에서는 강렬했지만 이후 음원 소비와 행사 수요에서 빠르게 힘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초반에는 큰 화제가 아니었음에도 안정적인 무대와 신뢰감으로 오랫동안 무대를 지킨 사례도 존재합니다. MVP란 결국 이 두 갈림길 중 어디로 향할지를 가늠하는 이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가수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트렌드는 바뀌어도 행사장과 지역 무대, 중장년층 팬덤의 소비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소나가 강력한 후보로 평가받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특정 콘셉트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재현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제작진의 선택입니다. 방송은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제작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을 원합니다. 미스트롯 4가 이전 시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동시에 시리즈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적인 참가자들은 분명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홍성윤의 음악적 시도, 이신주의 개성 강한 편곡, 정현우가 상징하는 세대 교체는 프로그램의 폭을 넓혀줍니다.
하지만 MVP라는 이름은 보통 이 실험들을 하나의 중심으로 묶어줄 수 있는 인물에게 돌아갔습니다. 변화와 안정의 균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마지막 선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대중성 역시 단기적인 화제성과 장기적인 신뢰로 나뉩니다. 이엘리야와 신현희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흥행에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MVP는 보통 한 번의 바이럴보다 반복해서 찾게 되는 무대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탑10과 MVP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는 라이브 환경에서의 안정성입니다. 방송 무대와 실제 공연장은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관객의 집중도가 다르고 음향 조건도 훨씬 거칠어집니다. 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수는 극히 제한적이며 이런 조건을 통과한 인물만이 진짜 시장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미스트롯사의 MVP는 화려한 반전보다는 축적의 결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 라운드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서서히 신뢰를 쌓은 인물, 무대 위에서 과장되지 않은 감정으로 관객을 설득해온 가수, 그런 인물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결국 미스트롯사의 MVP 경쟁은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튀어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남은 무대들이 하나씩 공개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시청자와 무대에게 넘어갔습니다. 미스트롯4는 곧 결과를 보여주겠지만 진짜 승부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살아남는 이름이 누구일지,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이 시즌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